안녕하십니까. 메디치 소프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율적인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도커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커의 개념 및 VM과의 차이점에 대해 소개한 후 도커 컴포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커 파일 생성에 관해 살펴본 뒤 실행 방법까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커 관련한 참조사항을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도커의 기본 개념입니다. 도커는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 중 하나로 프로세스 격리 기술들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컨테이너 안에 배치시키는 일을 자동화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해 한 컴퓨터 안에 여러 개의 시스템 및 환경 설정들을 충돌하지 않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격리시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과정들을 가상환경, 즉 VM을 활용하여 새로운 OS를 깔아 설치했지만 도커는 OS까지 내려가지 않고 실행 환경만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OS를 설치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지만 실제로 OS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 용량이 작고 실행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도커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프로세스 격리 기술로 사용자가 사용할 라이브러리, 시스템 도구, 코드, 환경 설정 등 소프트웨어 실행에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실행을 위한 코드와 환경 등을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운영 환경으로도 배포, 이동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 유튜브, 구글 검색, 쇼핑몰 운영 등 다양한 기업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이미 컨테이너 환경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컨테이너가 수백, 수천 개로 늘어날수록 관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도커입니다. 도커를 사용하는 주요 목적은 리눅스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프로세스 격리 기술들을 사용해 컨테이너로 실행하고 관리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즉,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이죠. 우선 도커에 대해 자세히 배우기에 앞서 핵심 용어들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OS 가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OS 가상화란 사용하려는 OS를 커널만 공유하여 프로세스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여기서의 이 커널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커널이란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하고 하드웨어와 프로세스 사이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OS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는 기존 도커 이미지에서 추가적인 파일이 필요할 때 파일을 추가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네 번째는 도커 이미지입니다. 이는 같은 이미지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컨테이너 실행에 필요한 파일과 설정값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커 컨테이너입니다. 도커 컨테이너는 호스트 OS상에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애플리케이션을 하나로 모은 것을 말하며 도커 이미지를 실행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커를 사용하기에 앞서 관련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도커는 호스트 OS의 커널을 공유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운영하여 하나의 서버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커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커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에 최소한 시간과 용량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파일들이 하나의 컨테이너에 존재하기에 호스트의 커널이나 플랫폼 버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도커만 실행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전 레이어에서 컴포넌트들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도커를 가볍게 생성할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종속성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유지나 관리가 다소 용이합니다. 다음은 도커의 아키텍처입니다.
도커의 경우 하드웨어의 자원을 나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호스트 위에 도커 엔진을 통해 바로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패키징화하여 바로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모되는 자원이 VM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은 도커 이미지로 도커 레지스트리 또는 도커 허브에 저장되어 있는데 도커 이미지에 접근하여 이를 실행해 컨테이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생성하여 실행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배포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VM입니다. VM은 물리적 시스템 OS 위에 논리적 가상 OS를 올려서 독립적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차원의 가상 머신입니다. VM을 살펴보기 앞서 관련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스트 OS입니다. 호스트 OS란 VM이 설치되는 기본 OS입니다. 윈도우, 리눅스, 맥 OS가 이에 해당되죠. 다음은 게스트 OS입니다. 게스트 OS는 호스트 OS 위에 설치되는 가상 OS를 말합니다. 호스트 OS에 의해 VM을 생성하고 실행하는 프로세스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프로세스는 바로 하이퍼바이저입니다. VM웨어나 버추얼박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각 VM이 동일한 OS를 사용해도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으므로 VM은 독립된 실행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VM의 아키텍처입니다. VM은 하드웨어 자원을 공유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상 공간이 생성될 때마다 하드웨어의 자원을 일부 공유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각각의 가상 공간은 서로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의 문제가 다른 공간에서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음은 도커와 VM의 차이점입니다. 좌측은 VM, 우측은 도커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VM은 각각의 공간이 하드웨어의 자원을 일부 공유받아 서로 다른 공간처럼 개별적인 공간인 것처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도커는 하나의 OS에서 각각의 컨테이너를 띄워 앱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각 가상 공간마다 OS를 설치해 사용하는 VM보다 하나의 OS에서 컨테이너를 실행시켜 배포하는 도커가 훨씬 유리하나 OS의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VM이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커의 설치 방법입니다. 저희는 CentOS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추얼박스 사이트에서 버추얼박스 플랫폼 패키지의 윈도우 호스트를 설치합니다. 다음으로 CentOS 사이트에서 이 박스 부분을 설치해 줍니다. 다음은 리눅스 터미널에서 도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눅스 터미널에 1번 박스와 같이 입력하여 시스템 패키지를 업데이트해 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박스와 같이 입력하여 필요한 종속성을 설치하고 마지막 박스와 같이 입력하여 도커의 안정적 리포리지를 추가해 줍니다. 계속해서 리눅스 터미널에서 도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박스의 내용을 입력하여 최신 버전의 도커 CE를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도커 V를 입력하여 설치된 도커의 버전을 확인해 줍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박스와 같이 입력을 하여 도커를 활성화하고 일곱 번째 박스와 같이 입력하여 도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설치가 완료되며 도커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커 컴포즈입니다. 도커 컴포즈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컨테이너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 여러 개의 도커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커 컴포즈의 특징은 YAML 파일을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커 컴포즈는 복수 개의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도커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서비스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도커 컴포즈를 실행하기 앞서 YAML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커 컴포즈는 야멜 확장자를 사용하여 파일 작성을 작성하고 실행합니다. 이때 제이슨과 비슷하게 키 밸류 값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됩니다. 이 카테고리에는 서비스, 버전, 볼륨스, 네트워크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문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샵은 해당 라인의 주석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개의 하이픈은 문서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3개의 닷은 문서의 끝을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도커 컴포즈 설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눅스 터미널에서 도커 컴포즈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이때 홈페이지에서 최신 버전을 확인해서 설치해야 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설치를 해주었다면 이 2번째 박스의 내용을 입력하여 권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권한 설정을 마쳤다면 3번째 박스의 내용을 입력하여 도커 컴포즈 버전을 확인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도커 컴포즈 사용법입니다. 첫 번째로 컨테이너의 실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흰 박스의 내용을 입력하여 컨테이너를 실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이 끝부분의 옵션 부분에 특정 옵션을 입력하면 더욱 다양하게 컨테이너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D 옵션을 살펴보면 이 옵션은 백그라운드로 실행하고 거의 필수로 사용되는 옵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빌드 옵션은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전 이미지 빌드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세 번째로 포스 리크레이트 옵션은 설정 또는 이미지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컨테이너를 재생성합니다. 그리고 T 옵션, 타임아웃 옵션은 컨테이너를 종료할 때 타임아웃을 설정하는 데 기본이 10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빌드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이미지 빌드 없이 컨테이너를 시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미지가 없으면 빌드를 실패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No Create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컨테이너가 이미 존재할 경우 다시 생성하지 않는 기능을 갖습니다. 정리하자면 도커 컴포즈는 기본적으로 커맨드가 실행하는 디렉토리에 있는 도커 컴포즈 야멜을 설정 파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도커 컴포즈 사용법 중 컨테이너를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컨테이너 실행 방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 흰 박스의 내용을 입력하여 컨테이너를 삭제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이 끝부분에 옵션 부분에 특정 옵션을 입력하면 더욱 다양한 기능으로 컨테이너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옵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RMI, All 또는 로컬 옵션으로 컨테이너 삭제 시 이미지와 함께 삭제하는 기능을 가졌는데요. All은 사용한 모든 이미지를 삭제하고 로컬은 커스텀 태그가 없는 이미지만 삭제합니다. 두 번째 옵션은 V 그리고 볼륨스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볼륨스 항목에 기재된 볼륨을 삭제합니다. 이때 이터널 지정 볼륨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Remove Opens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도커 컴포즈 파일에 정의되지 않은 서비스의 컨테이너도 함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도커 컴포즈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 중지 기능입니다. 첫 번째 박스의 내용을 입력하여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지한 컨테이너 재개하기 기능입니다. 두 번째 박스의 내용을 입력하여 1번과 같이 중지했던 컨테이너를 다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실행 중인 컨테이너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이 세 번째 박스에 내용을 입력하여 이미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다시 시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컨테이너 목록을 조회하는 기능으로 실행 방법은 이렇게 PS를 입력해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서비스 컨테이너 로그를 확인하는 기능으로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중인 서비스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명령어를 실행하고 싶다면 이와 같이 입력해 줍니다.